최근 비트코인 가격 하락의 주범으로 ETF 매도 물량이 지목되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어제 하루에만 1조 6,500억 원이 한꺼번에 빠져나갔으니까요. 최근 흐름도 강력한 빨간색 매도의 물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규모 기관 매도 자금이 XRP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ETF 매도가 지목되고 있는데요. 무려 1조 6,500억 원, 달러로는 11억 3,890만 달러 규모의 자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갔습니다. 이런 큰 규모의 자금 이동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신호입니다. 특히 이 자금의 유출이 단순한 시장 변동이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의 전략적인 차익 실현이라는 점이 더욱 의미가 깊죠. 이런 대규모 자금 유출은 그저께 25일 발생했는데 이건 지난해 3월 현물 ETF가 출시된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유출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델리티에서 3억 4,470만 달러, 블랙록에서 1억 6,440만 달러가 빠져나갔어요. 자, 여러분, 이 숫자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런 거대한 자금이 갑자기 빠져나간 걸까요? 주된 이유는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 상승으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해진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비트코인 ETF의 매력이 감소했죠. 또한 현재의 정치 경제적 불확실성과 신규 성장 동력 부재도 한몫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이런 상황에서 보유 포지션을 재조정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대규모 자금 유출의 영향으로 비트코인 가격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어제는 82,800달러까지 하락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올랐던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죠. 기술적 지표를 살펴보면 RSI가 27 이하로 과매도 신호가 나타났는데요. 이건 2024년 8월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이런 지표는 단기적으로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에서도 지속적인 ETF 유출이 추가 가격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죠. 그렇다면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단기적으로 보면 FOMC의 정책과 시장 변동성이 추가적인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다른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데요. 2024년 반감기 이후의 사이클을 고려하면 회복 가능성 충분히 있고요.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은 올해 말까지 비트코인이 50만 달러, 얼마요? 5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는 놀라운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런 대규모 자금 이동이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암호화폐 시장이 전통 금융시장과의 연동성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기관 투자자들의 전략 변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도 확인할 수 있었죠.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큰 자금이 어디로 향할 것인지 하는 문제입니다. 제 분석으로는 이 자금의 상당 부분이 최근 업그레이드된 XRP 레저의 효과에 주목하면서 XRP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 근거가 되는 것이 코인쉐어스의 지난주 기관 자금 유입인데요. 보시다시피 지금 XRP로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항상 새로운 수익원을 찾고 있는데 비트코인에서 차익 실현한 후 확보한 유동성을 어디에 배치할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XRP의 기술적 진보와 실용성에 눈을 돌리게 될 겁니다. 이렇게 대규모 자금이 빠져나가는 건 언뜻 보면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시장의 자금 흐름이 재배치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XRP와 같이 실질적인 기술 발전과 활용 사례가 뒷받침되는 프로젝트들에게는 오히려 큰 기회가 될 수 있죠. 자, 비트코인과 공포 탐욕 지수의 상관관계가 약 0.42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양의 상관관계를 의미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둘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제가 이 데이터를 보고 놀란 이유는 이론적으로는 공포가 커질 때 가격이 낮고 탐욕이 높을 때 가격이 높아야 하는데 실제 수치로 확인이 된 거죠. 이런 상관관계를 이해하면 시장 심리와 가격 움직임을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기간별로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훨씬 더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최근 1년 동안 상관계수는 약 0.43이었는데요. 최근 90일 동안은 이 수치가 0.54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변화인데요. 비트코인 가격과 공포 탐욕 지수 간의 연관성이 최근 들어서 더욱 강해졌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저도 종목을 사고 팔면서 느꼈던 부분인데 요즘은 시장 심리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보다 훨씬 더 커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관계수만으로는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상관계수는 일반적인 시장 상황에서의 평균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지만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어떨까요?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포가 극단적으로 높은 구간, 예를 들어서 공포지수가 20 이하인 부분, 그리고 반대로 탐욕이 극단적으로 높은 구간, 탐욕지수가 80 이상인 부분만 따로 분석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는 아주 놀라웠는데요. 시장이 극단적인 공포에 빠졌을 때는 상관계수가 0.015로 거의 상관이 없었고요. 극단적인 탐욕 상태일 때는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0.33으로 오히려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습니다. 이 분석 결과로부터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탐욕이 너무 높아지면 80 이상인 구간, 이런 구간 있죠? 이때는 오히려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음의 상관관계가 이걸 증명하죠. 둘째, 공포가 극단적으로 낮아지면 20 이하인 구간, 이런 구간이죠. 반등 가능성은 있지만 즉각적인 가격 반등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 투자자들은 이런 패턴을 활용해서 탐욕 구간에서는 조심하고 공포 구간에서는 매수 기회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제 경험에 비춰봐도 공포 구간에서는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쉽게 매수를 하지 못하고요. 탐욕 구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차익 실현을 위해서 매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심리를 이해하고 역발상 투자를 한다면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을 텐데요. 이런 분석 결과를 현재 시장 상황에 적용해보면 더 흥미롭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 얼마예요? 88,722달러 정도 되죠. 공포 탐욕 지수는 21점, 극단적 공포 상태입니다. 앞서 분석한 대로라면 이런 극단적 공포 상황은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바이낸스 CEO 리처드 텅이 강조했듯이 이번 하락은 단지 전술적 후퇴일 뿐이고요. 역사적으로 이런 조정 이후에는 항상 더 강한 반등이 있었습니다. 마이클 반데포페도 패닉 심리가 극대화될 때가 강한 반등의 신호라고 언급했죠. 현재 암호화폐 ETF 시장의 성장세와 펀더멘탈 지표의 강화를 고려하면 지금의 극단적 공포 상황은 장기 투자자들에게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매수의 기회겠죠. 시장이 가장 두려워할 때 용기를 내는 투자자가 결국 승리하는 법이니까요. 자, 이번에 XRP 레저가 2013년 이후 최대 규모의 업그레이드를 단행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업그레이드는 단순한 기능 개선이 아닌 네이티브 프로그래머블 기능을 도입함으로써 확장성과 활용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 대규모 업그레이드의 핵심은 바로 스마트 계약 기능의 도입입니다. 중요한 점은 기존 XRP 레저의 탈중앙화 거래소나 에스크로 같은 시스템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확장 코드를 추가해서 맞춤형 로직을 구현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인데요. 이건 마치 기존 엔진은 그대로 두고 더 강력한 부품을 장착하는 것과 같은 접근법이죠. 첫 번째 적용 사례로는 스마트 에스크로가 있습니다. 기존의 에스크로는 단순히 시간이 지나거나 암호를 입력해야만 자금이 해제되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특정 계정에 권한을 부여하거나 NFT 보유 여부 같은 복잡한 조건을 설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요, 부동산 거래할 때 구매자가 특정 서류를 제출했을 때만 자금을 해제한다, 이런 조건을 추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런 기능은 실물 경제와 디지털 자산을 연결하는 데 혁신적인 도구가 될 겁니다. XRP 레저 팀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야심찬 확장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스마트 AMM과 토큰 기능을 통해서 자동화된 유동성 풀 전략과 규제 준수 기능이 내장된 토큰 발행이 가능해질 예정이고요. 이더리움 호환 스마트 계약도 지원하되 XRP 레저의 기존 시스템과 완벽하게 호환되도록 설계하고 있죠. 이건 개발자 생태계를 크게 확장시킬 수 있는 전략적인 결정입니다. 리플은 체계적인 개발 로드맵도 공개했는데요. 이번 업그레이드의 진정한 가치는 기관용 디파이 전략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전통 금융기관들이 그동안 암호화폐 시장 진입을 망설였던 가장 큰 장벽을 허무는 혁신이라고 볼 수 있죠. 또한 다목적 토큰 표준을 도입해서 NFT와 대체 가능 토큰의 장점을 결합함으로써 주식이나 채권 같은 실물 자산의 토큰화를 완벽하게 지원합니다. 여기에 자동화 마켓 메이커 기능도 강화해서 기관들이 대규모 유동성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이런 기술적 혁신이 비트코인 ETF에서 빠져나온 대규모 자금을 XRP로 끌어들일 충분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XRP의 혁신적인 변화와 앞서 살펴본 비트코인 ETF에서의 대규모 자금 유출을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현재 비트코인 시장에서 빠져나온 1.65조 원의 자금은 새로운 투자처를 찾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서 XRP는 역사상 가장 큰 기술적 혁신을 이뤄냈습니다. 이런 타이밍은 결코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리플은 왜 이제서야 이런 혁신적인 기능을 도입한 걸까요?
사실 리플은 이런 기능을 오래전부터 구현할 기술적 역량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접근해왔죠.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지연이 아니고 전략적인 판단이었다고 봐야 합니다. 리플은 2013년 출시 당시부터 고정기능 레저라는 뚜렷한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빠른 거래 속도와 초저수수료 그리고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삼은 겁니다. 이런 접근은 분명히 장점이 있었지만 개발자들에게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한계도 가지고 있었죠. 리플은 이 한계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 방향을 고수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2024년 시장 환경이 극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디파이와 실물자산 토큰화, 이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프로그램 가능화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죠. 바로 이 시점에서 리플은 오랫동안 준비해온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번 업그레이드는 단순히 뒤늦게 따라가는 변화가 아니고요. 완벽한 타이밍에 맞춰서 준비된 전략적 행보였던 겁니다. 이런 리플의 행보가 XRP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정말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그동안 XRP는 실용성과 안정성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 같은 프로그램이 가능한 블록체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업그레이드로 인해서 시장의 인식이 완전히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금융기관들이 실물 자산을 토큰화하고 규제 준수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기관 자금의 대규모 유입을 기대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비트코인 ETF에서 빠져나온 1.65조 원의 자금은 현재 새로운 투자처를 물색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XRP의 기술적 혁신과 금융기관 친화적인 기능은 이 자금을 끌어들일 강력한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완벽한 타이밍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치 리플이 이런 시장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리플의 이러한 신중한 행보는 XRP 가격에 폭발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기술적으로 가능했음에도 의도적으로 미룬 이 업그레이드는 완벽한 시장 타이밍을 노린 전략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비트코인 ETF에서 유출된 1.65조 원의 자금이 XRP로 흘러들어올 경우 가격은 급격한 상승세를 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기관들이 실물자산 토큰화와 규제 준수 기능을 활용하게 되면서 기관 투자금의 대규모 유입도 예상됩니다. 그리고 개발자 생태계 확장으로 인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개발은 XRP의 활용성과 수요를 크게 높여서 장기적인 가치 상승에 든든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영상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평생 함께 하겠습니다.